안녕하세요. 오늘 오프라인 넘어서 함께하는 아티스트들의 공간 럼 아카데미입니다. 와! 이번 세미나 캐주얼 일러스트를 그리시는 분들을 위한 세미나죠.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것들이 인체도 있었고 데포르메도 있었고 수시도 있었고 빛 재질 나는 배경이 있는 일러스트를 그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캐주얼 풀 일러스트 구도 짜는 법에 대한 주제로 이번에 함께 해주실 작가님 게임업계 경력도 있으시고 다양한 외주 활동을 하면서 캐주얼 일러스트를 업으로 삼고 계신 작가님이십니다. 파인 작가님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주얼 미소녀 일러스트를 위주로 게임, 버튜버 등 미소녀가 필요한 장르 불문하여 활동 중인 일러스트레이터 파인이라고 합니다. 1부에서는 일러스트 구성에 필요한 이론이랑 그 이론들이 어떻게 그림에 적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일러스트를 기획하는 법이나 소소한 팁 같은 것도 전달을 드릴 예정입니다. 구도를 잡는다고 해도 드로잉으로 인한 배치가 아니라 컬러, 배색, 시선의 흐름, 유도 등등 이런 것까지가 전부 다 구도에 포함이 된다고 보거든요. 컬러러프 단계를 중요하게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2부 시연은 시안부터 컬러러프까지 전부 다 녹화를 해서 영상으로 준비를 했고요. 중간중간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와, 너무 기대돼요. 목차 간단하게 준비를 했고요. 구도 이론, 일러스트 구성하기, 예시 분석, 그 다음에 시연 순으로 준비를 했고요. 구도란 물체나 선 등 화면을 의도에 맞게 조화롭게 배치를 하는 것인데요. 아래 예시를 보면은요. 왼쪽 아래는 제 옛날 그림이거든요. 약간 이때도 배치에 대한 감은 있기는 했는데요. 자료 참고도 좀 부족하고 이론도 제대로 합쳐지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좀 많이 어정쩡하거든요. 제가 우측으로 간단하게 바로바로 수정을 해봤어요. 보면은 캐릭터도 더 돋보이게 만들어졌고요. 앞에 들어가는 책을 더 크게 해서 거리감을 더 크게 보여주고 캔버스도 더 잘라서 보기 편한 뷰로 만들어줬습니다. 바로 구도 이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점면인데 점 같은 경우는 포커스가 되는 부분으로 시선을 끌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일 큰 예로는 눈의 하이라이트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선, 시선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머리카락, 리본, 나뭇가지나 구름 등 인체나 기다란 물체들도 전부 이런 선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면, 전체적인 공간 분리나 무게감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나눠보자면 배경과 캐릭터의 덩어리 분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이쪽에 보이시면은 이 얼굴 부분에 동그란 하이라이트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점 요소입니다. 최대한 얼굴 부분의 시선을 끌어주기 위해서 장치가 된 요소들이고요. 등불에 의해서 이런 불꽃 이펙트가 있는데요. 이게 선의 요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면 부분, 배경과 캐릭터가 완벽하게 지금 분리가 되고 있거든요. 면은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도 이론 중에 3분할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화면을 3등분한 후에 교차하는 지점에 작품의 주제를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3분할이나 요 분할법 정도면 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예시를 보자면 교차점에 주제부를 배치를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꼭 이게 다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보면 캐릭터가 이 정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요 가이드 선을 따라서 팔 라인이 위치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제부가 다 여기에 들어있는 건 아닌데요. 큼지막하게 라인에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다 맞춰주지는 않으셔도 괜찮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 다 맞춰주면 그림이 딱딱해지거든요. 약간 보조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지점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주제부인 얼굴이. 그와 동시에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에 발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발조차도 점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루엣과 흐름입니다. 그림의 전체적인 느낌과 시선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캐릭터의 전체적인 동세가 이런 십자나 아니면 이런 X자 아니면 이펙트가 이렇게 방사형으로 되어 있다든지 각각 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제 사람 다 똑같지 않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십자 구도로 되어 있는 건 안정적이고 차분하고 지루한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이쪽은 이제 좀 더 캐릭터의 전체적인 외곽 실루엣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 예시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포인트나 그런 시선의 흐름에 대한 건데요. 각각 여기 어떤 배치가 있냐에 따라서 시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장치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예시 같은 경우는요. 캐릭터의 흐름은 이런 삼각형의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안정적이죠. 이거는 의도적은 아니었는데요. 제가 포인트 시선을 이렇게 잡아줬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눈길이 이렇게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제가 동생 말씀드렸죠. 전체적으로 이런 X자의 모양을 띠고 있고요. 그다음에 캐릭터 외곽의 실루엣을 보자면은 약간 이런 마른 목골 모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적이고 그런 느낌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시선 같은 경우에도요. 마이크에서 얼굴로 갔다가 이 몸의 흐름을 타고 내려오고요. 발로 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이렇게 그림을 보게 되는 흐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근에 대한 건데요. 공간에서 물체 간의 거리가 느껴지게 만들어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여러분이 아시는 2D 원근법일 겁니다. X나 Y축은 금방 그릴 수가 있어요. X축이 들어가면서 어려워지거든요. 깊이감까지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머릿속에서 이게 렌더링이 잘 안 돼요. 많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2C의 제일 큰 포인트는 가까이 있는 거는 크게 보이고요. 멀리 있는 거는 작게 보이는 겁니다. 대신 멀리서 봤을 때는 좀 더 투시가 완만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기 원근법이 있습니다. 공기의 영향으로 멀어질수록 뿌옇거나 푸르게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보면은 이 부분이 이쪽 하늘에 비해서는 뿌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까지 거리감을 표현을 해준 거고요. 뒤에 있는 산이 엄청 푸르고 날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간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명도가 있습니다. 색의 밝기와 어두운 정도를 말하고요. 이 명도로 근경, 중경, 원경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판단할 때 제일 먼저 들어오는 정보가 명도거든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시를 보시면은요. 제 명도 구분이 돼서 캐릭터가 잘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옛날 그림 같은 경우에는 배경에 캐릭터가 잡아먹혀서 전체적으로 잘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이런 게 지금 근경, 중경, 원경을 제대로 나누지 못했을 경우의 그림입니다. 명도가 나왔으면 채도가 나와야겠죠? 색의 밝기와 어두운 정도를 말을 해주는데요. 채도가 높을수록 시선을 끌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채도가 높아질 경우에 시선이 분산이 됩니다. 워낙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채도가 높은 그림을 선호를 하거든요. 옛날에는 여기저기 채도 다 높여 썼습니다. 머리카락도 채도가 높아, 눈도 채도가 높아, 옷도 채도가 높아, 소품마저도. 그러니까 지금 눈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여기를 봐야 되는지 저기를 봐야 되는지 여기를 봐야 되는지 막 시선이 왔다 갔다 분산돼요. 이게 NG입니다. 우측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컬러인 빨간색 위주로 채도를 많이 올려서 사용을 했습니다. 포인트가 아닌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 보시면 꽤 채도가 낮거든요. 이 채도가 올라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해주기 위해서거든요. 이런 채도 분배 말씀을 드리고요. 빛입니다. 시선 유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까지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빛도 어떻게 보면 선의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요 뒤에 장치되어 있는 이런 빛 있죠. 다 캐릭터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더 분위기를 만들어줬죠, 빛이. 그와 동시에 창문에서 오는 요 빛이 요 선의 역할을 하면서 발로 포커스가 되거든요. 지금 약간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포인트는 얼굴과 발 부분이었어요. 이렇게 깔려있는 느낌을 주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빛으로 한번 포커스를 주고요.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구도입니다. 다음에 밀도 부분입니다. 밀도에 강약을 줘서요. 시선을 집중을 시킬 수가 있어요. 보면은 머리카락 전부가 다 묘사가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쪼개져 있지도 않고요. 보시면은 요 장식 포함해서 요쪽과 요쪽에 최대한 많이 쪼개서 밀도를 대신 요쪽을 살짝 틔워줘서 시선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오히려 밀도가 여기서 다 팍팍했다면은 보여줘야 할 부분이 안 보였을 거거든요. 이렇게 숨구멍을 만들어 주셔야 오히려 내가 보여주고 싶은 주제를 확실히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꽃에 밀도 한번 올려줬고요. 여기서 한번 좀 내갔다가 여기서 한번 다시 올려주니까 여기가 훨씬 더 잘 보이는 거거든요.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장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대비란 서로 상반되는 것을 둠으로써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인데요. 저희 앞에서 배운 요소들은 결국 대비를 주기 위함이거든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걸 다 넣어서 그림을 구성하라는 말인가요?
네, 다 넣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하라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너무 이론에 매몰되면 안 되거든요. 사실 구도 같은 경우에는 이론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감이 있어야 하거든요. 포인트들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부 캐릭터겠죠? 그 다음에 대중소순으로 배치를 합니다. 공간, 그다음에 중간적인 요소는 건물, 큰 가구나 작은 것들은 뭐 프로젝트, 책이라던가 소품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면을 넣어서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특히 흑백으로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경, 중경, 원경 확실하게 나눠주기, 빈 공간 만들어주기. 눈에 쉴 공간이 있어야 다른 곳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작게 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썸네일 러프를 잡을 때 A4 용지 사이즈가 요만큼 있으면요. 저의 썸네일 스케치 크기는 한 요만합니다. 작게 하는 이유는 한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그거랑 수정의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거대한 캔버스에다가 이렇게 그려두면 이제 나중에 수정하려면 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감 익히기. 저희 인풋 과정을 이제 통해서요. 의식을 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위치, 무게감, 라인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료 보고 분석하기. 인풋을 하려고 자료 분석하는 거죠. 그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 사진들 이렇게 이런 위치에 무언가가 있으면 보기가 좋아 보이는구나 라고만 느끼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이론만 했으니까 실전으로 가져야겠죠. 일러스트를 구상을 하려면 내가 사진 작가가 되어서 컨셉 촬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뭘 써야 할지, 어떤 주제로 찍을지, 어디에서 어떤 걸 찍을지 이렇게 보면은 정해줘야 할 게 많죠. 이거를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타쿠가 되시는 건데요. 이 캐릭터가 뭘 했으면 좋겠어. 이 캐릭터가 무언가를 먹는 모습을 보고 싶어.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사람들을 오타쿠라고 부릅니다. 그게 담겨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에 2부에서 보여드릴 이제 시연 마찬가지로 이 거대한 푸딩이든 뭐든 디저트 위에 캐릭터가 올라가 있으면 귀엽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내용과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캐릭터와 전체적인 배경의 느낌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되도록 설정을 하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상 넉넉히 그릴 거고요. 주제는 디저트 위에 올라간 캐릭터. 장소는 야외고 테이블 위에요. 그냥 캐릭터가 디저트 위에 올라가 있다. 기분 좋음. 맑음. 소품은 테이블, 의자, 디저트들.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들어가는 소품들 있죠. 뭐 트럼프라든가 뭐 회중시계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바탕으로 컬러 러프를 잡아봤습니다. 캐릭터가 중간보다는 약간 우측에 위치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이 깨져 보이지 않는 이유는 캐릭터의 시선 이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시면은 또 미묘하게 요 대각선에 케이크가 지나가거든요. 기도하고 넣은 거는 아닙니다. 진짜 의식하지 않고 감으로만 이렇게 거의 배치를 한 거거든요. 뭐 의식을 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뭐 이런 회중식의 요 체인이라던가 시연 작업한 거 보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동만하게 그려놓고 있거든요. 썸네일 러프를 할 때는 숱이나 그런 것들은 배제를 하시고요. 그리고 싶은 것들 다 무작정 꺼내놓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크 넣어볼까 하다가 빼고 리본도 빼고 다음 러프 시안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테이블 밖에서 포크랑 나이프 들고 잡아보고 있는 토끼가 있으면 어떨까 해서 이때는 캐릭터의 위치를 간분할 법 생각을 해서 이 교차점에 위치를 하기는 했습니다. 디저트는 아니긴 한데 컵 안에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생각이 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전체적인 구성까지 보여드리는 시연을 했어야 하기 때문에 캐릭터가 너무 많이 보이는 그림은 일단 배제를 했고요. 큰 캔버스 위에다가 복사해가지고 그냥 붙여 넣은 다음에 크게 늘려서 여기 위에다가 러프 작업을 하거든요.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선이 아니라 면으로 보는 작업. 지금 면을 끼워 넣고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크기 조절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요 아래에 있던 게 흑백이어서 그냥 오버레이로 얹었는데요. 그 위에 일반 레이어로도 얹고 있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딱히 레이어에 얽매이지 마시고 자유롭게 올리셨으면 합니다. 캐릭터 메인체 잡고 여기 이후부터는 드로잉
배치는 다 3D 이용했습니다. 왜냐면 2C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오브젝트가 크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2C가 나가면은 어색해 보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테이블부터 소품까지 전부 다 3D를 이용을 했습니다. 저희 3D는 요 한 레이어에다가 다른 오브젝트 집어넣으면은 2C가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컬러 러프를 꼭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곱하기 레이어로 전체적으로 잡았거든요. 일반 레이어로 하나하나씩 넣어주셔도 괜찮은데요. 이거는 개인 취향이나 성향에 따라 다르실 것 같아서. 그리고 그림자는 전체적으로 한색을 해서 노란색과 푸른색의 보색 대비를 이용하자고 생각을 했어요. 좀 푸른색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저는 컬러러프 단계에서도 드로잉 틀린 부분 교정을 합니다. 머리에 들어가는 하이라이트도 일부러 보색으로 선정을 해서 하늘색과 초록색의 중간쯤에 있는 색 사용을 해줬습니다. 과정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조금 더 수정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특히 얼굴 쪽에 이렇게까지 해서 좀 봤고요. 오늘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세미나 아빠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수업 소개도 해보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주로 피드백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과제 같은 경우에는 요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과제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캐릭터의 동세 잡는 거라던가 저는 사실 미소녀의 얼굴에 좀 집착을 하는 편이어서 얼굴 위주로 많이 봐드리는 편이기는 합니다. 수업은 어떤 분들이 받아보면 좋을까요? 초보분부터 중급자분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수업인데요. 아예 초보분들이시면 브러쉬 값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좀 크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적이 게임이어도 괜찮고 버튜버 쪽 프리랜서를 해도 그 목적에 부합해가지고 수업이 진행이 될까요? 아,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 정말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 먼 목적이기 때문에 기초를 먼저 잡고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사실 이런 스타일이라던가 그런 거는 이제 기본기가 잡혀 있다면 자연스럽게 습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초 위주로 알려드리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3D도 알려주시나요? 3D 원하시면 알려드리기는 합니다. 아, 좋습니다. 파인 작가님의 클래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입문 기초반이지만 말씀 주신 대로 중급자분들까지 수강이 가능한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그리고 일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소수정예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게임업계 경력도 있으시고 실제로 버튜버 쪽 외주도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 알아가실 수 있을 만한 수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다음 주에 다른 세미나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